엄마들의 수라 오늘은 정말 조우님을 빼고 저희들끼리 진정한 엄마들의 수다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안녕하세요.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녕하세요. 네, 잘 눈꽃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눈꽃님, 성실한 배짱이님, 썸머님, 봄빛 엄마 저까지 네 분이 참여했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잘 네. 지냈습니다. 근황이 어떠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희 저는 집에는 저부터 얘기하자면, 저희 아들은 중간고사를 무사히 끝내고, 무사히 끝내고, 지금은 아주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눈꽃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저희 아들과 따로 살기 때문에 너무 안 보니까 너무 편합니다. 부럽습니다. 이제 소식을 부럽습니다. 듣자 하니까 잠을 너무 많이 잔대요. 근데 아, 깨어 있으면 집중도 괜찮고 괜찮은 편이라 하지만은 잠 조절을 조금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잠이 정말 힘들죠, 조절이, 그죠? 성실한 배짱이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희 애도 중간고사 많이 걱정했는데, 다행히 과제로 대체하는 게 많아가지고, 큰 부담은 없이 그래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아우, 감사해요. 네. 다행입니다. 썸머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희는 중간고사 기간이 조금 힘들었는데, 뭐, 어찌어찌 지나가서, 이제 시험 끝나서 지금은 그래도 좀 괜찮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정말 다행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염려하고 매일매일을 마음을 조이면서 살고 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저희가 이제 관심과 사랑을 지지를 해줘서 그런지 저희 아이들이 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맞습니다. 조우님을 빼고 이제 저희들끼리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뭐 수다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또 뭐 한 가지 주제를 좀 정해서 얘기해보면 또 저희도 도움이 되고 다른 분들한테도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혹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주제는 조울증을 가진 아이들, 자녀들에게 저희 부모로서 이제 사랑과 통제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좀 말이 어렵기는 한데, 사실 제가 매일매일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디까지가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내 아들한테 이게 사랑인가? 이게 통제인가? 이걸 갖다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부터 잠시 얘기를 해보자면, 약에 대해서도 약을 안 먹으려고 할 때가 좀 있어요. 가끔씩 애가 이제 조금 예민해질 때는, 그때 저는 꼭 저희 아이가 재발을 안 했으면 좋겠고,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으니까, 어떻게든 약을 먹이려고 저는 좀 애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진짜 사랑인지, 이게 통제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너무 많아서 저는 요런 얘기들을 엄마들하고 좀 해보고 싶어요. 이게 좀 경험이 많으신 눈꽃님은 요런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조언도 좀 듣고 싶고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도 의견 네,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희 아들은 지금 15년 차기 때문에 수많은 이제 시행착오와 이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 병에 대한 이런 인식이 없다 보니까 약을 먹으면 너무 기분이 이상하대요. 뭐 몸도 처지고 너무 기분 나쁘니까 약을 본인이 이제 병이라는 인식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왜 약을 먹어야 되냐고 그래서 약을 너무 거부했는데, 근데 이제 초창기에는 내가 보니까 조금 떠는 느낌이고 이상한 느낌이 들 때는 약을 이제 먹이면 괜찮을 것 같아서 약을 먹이려고 하는데 애가 절대 안 먹으니까 그때는 이제 밥에 약을 이제 음식에 약을 좀 넣어가지고 먹인 경험도 있고, 근데 이제 본인이 병인식이 있고 이러니까 그때부터는 약을 본인 스스로 이제 챙겼는데 그 기간이 한 5년 정도 저 같은 경우에는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엄마의 이제 사랑으로 이 약의 중요성을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한들
본인이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으면은 그게 통제가 되고 이게 강요가 되고 아니면 너무 자녀 입장은 스트레스가 될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처음에 애가 막 거부할 시에는 할 수 없이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애가 어느 정도 인식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저같이 막 약을 그냥 음식에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속여가지고 약을 먹이면 과연 그게 효과가 있는지 조금 의문이지만 그래도 이제 급성기 때는 약을 안 먹이면 애가 무슨 일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돌이켜 보면은 제가 조금 애를 기다려가지고 좀 뭐랄까 좀 본인이 인식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좀 괜찮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만약에 급성기 때 약을 안 먹으면 애가 정말 무슨 일을 일으킬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는 병원에 입원을 시킨다든지 근데 입원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맞아요. 타인을 위협한다든지 그런 자해의 위험이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입원도 못 시키고 애는 날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어,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정말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가족들이 너무 힘들죠. 너무 저도 공감하는 내용이어가지고, 저도 음, 초창기에 약을 너무 거부하고, 약에 대해서 아이가 신뢰가 없으니까 정말 많이 힘들었던 시간인데, 이게 정말 아이가 기다려주는 시간이 저한테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아이를 통제하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선모님, 혹시 비슷한 상황이 계시면 상황 얘기하실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희도 이제 재발 초기죠. 한 1년 차, 2년 차에는 약을 조금 많이 거부하긴 했어요. 그래서 약을 안 먹겠다 그러면 저도 덜컥 겁이 좀 많이 났고, 어찌됐건 간에 달래고 달래서 약을 먹여서 와서 지금은 비교적 그래도 잘 먹는 편이긴 한데, 가끔, 그러니까 이 아이의 기질상, 뭐 이제 공격적으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게 심한 공격은 아닌데, 뭐, 엄마가 이 약을 먹어봤느냐, 뭐, 내지는 이 약을 먹으면 엄마가 어떤 줄 아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들어올 때는, 저는 약간 약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단호한 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면은 엄마도 같이 먹자고 그래서 너도 먹고 나도 먹어보자고만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반응을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약에 대해서는 약간 단호한 좀 마음을 조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고 하면 엄마 눈 감는 날까지 먹어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대신에 저는 약은 좀 단호하게 하는데 또 약 빼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금 좀 느슨하게 해주거나 해서 약간 밀당이 좀 필요한 거라고 조금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약은 너무 조울증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약은 저도 정말 목숨같이 생각하면서 먹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제가 어쩔 때 제가 제일 고민스러운 분이 약을 거부할 때거든요. 진짜 내가 우리 아이를 사랑한다면 기다려줘야 되나? 아니면, 아니야, 이거는 단호하게 꼭 먹여야 돼. 이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갈등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었어요. 성실한 배짱이님은 어떠세요? 저는, 가능하면 아이의 그 결정이라든가 이런 걸 존중해주는 엄마로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는 말짱 제 생각일 뿐이고, 저는 말로 이렇게,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말을 하지는 않지만, 그 분위기 자체로 이게 뭐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조장해서 애가 엄마는 자기한테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저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이걸
본인한테 다 맡기려고 애는 쓰지만 그냥 제 마음을 얘기하려고 하고 있어요, 요즘은. 그러니까 너는 이제 성인이고 네가 약을 먹든 안 먹든 그건 네 자유 의사인데 네가 안 먹으면 저번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엄마가 그때 굉장히 그런 일이 생길까 봐 걱정이 된다. 엄마는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그건 엄마 마음이니까 너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아, 진짜요? 아, 어, 안 먹겠다고 뭐 그러다가 한 두어 시간 지나고 아유 그래도 먹어야지 이러면서 먹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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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이들이 또 기본적으로 공부를, 네네. 약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었기 때문에 약의 네네네. 중요성을 어느 정도 본인도 인지하면서도 조금 이렇게 음, 올라올 때는 또 안 먹으려고 하고 또 불안도가 높은 아이들이라서 또 맞아요. 먹긴 먹는데, 그러니까 그게 매일 고민스럽고, 저는 또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울증에서 약밥, 잠, 이 두 가지의 중요성은 너무 잘 아는데, 잠을 또 약간 올라올 때 이렇게 잠을 안 자려고 할 때도 저는 또 억지로라도 뭐 재우고 싶은데, 안 음, 자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초창기에 진짜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요런 상황도 진짜로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뭐, 막 진짜 어쩔 때 제 마음은, 속 마음은 네 마음대로 해라. 어떻게 되나 보자. 뭐,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진짜로 너무 통제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큰 성인을 가지고 제가 아이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진짜 내 욕심인지 진짜 아이를 위한 사랑인지를 몰라서 매일매일 고민하거든요. 선배님, 눈꽃님이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떠세요? 이럴 때. 너무 고민스러워요. 네, 맞아요. 우리 애들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엄마가 일일이 약 먹으라, 자라, 뭐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어떨 때는 좀 자괴감이 있을 때도 있어요, 진짜. 근데 지금 우리 애들이 이제 컨디션이 좋을 때는 괜찮아요. 성인으로 우리가 대하지만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환자잖아. 그렇기 때문에 환자인데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대한다는 거는 그거는 조금 무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엄마의 불안도가 자녀한테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타까움이 이제 이게 안정감이 없어, 엄마가. 애가 잠 안 자고 막 왔다 갔다 하면 엄마는 저러다가 재발이 될 텐데 이래가지고 그 다음이 상상이 되면서 엄마의 불안도가 너무 높아지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저는 하도 여러 번 이제 입원을 시키다 보니까 이 간호사들을 이제 자세히 봤어요. 근데 아무리 애들이 난리를 치고 막 그래도 간호사 말은 잘 듣는 것 같아요. 엄마 말은 안 들어도 간호사 말은 잘 들으니까 우리의 마인드가 간호사처럼 우리도 하면 애들의 불안도가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잠을 안 잘 때는 뭐 잠 안 자면 안 돼, 뭐 어떡해 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너무 객관적인 이야기만 이 감정이 안 섞이고 잠을 안 잘 시에는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통보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판단은 본인이 하기 힘들지만은 본인이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냥 근데 우리가 감정이 섞여가지고 엄마의 안타까움이 만약에 애한테 이제 전달이 될 때는 애의 불안도가 확 올라가가 엄마의 말이 안 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우리 애들이 힘들 때는 엄마가 아니고 간호사라는 그런 마인드로 우리 애들을 다루다 보면은 우리 애들이 좀 캄다운이 되지 않을까 저희 경험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제 감정을 먼저 드러냈던 것 같아요. 네가 안 자면 내가 못 잔다. 뭐 이런 말을 그렇지. 사실은 했던 것 같아요. 음, 네, 너무, 그러면, 맞아요. 엄마의 너무, 불안도가 애한테 확 와닿아가지고, 안 그래도 애는 힘들고 불안한데, 더 불안하게 되면 또 잠을 못 자게 되니까, 그냥, 잠이 안 오니,
힘들겠다. 잠을 안 자서. 근데 이제 잠을 안 자면은 이게 조울증이라는 게 잠이 제일 중요한데 하긴 이러다 보면 또 말이 길어져. 한 단어로 그냥 맞아요, 끝내야 맞아요. 돼. 혹시 우리가 썸머님은 이런 경험 네. 있으면 또 같이 공유해 주실까요? 네. 잠 안 잘 때 어떻게 해요? 저는 잠 안 잘 때, 저는 사실은 약은 되게 그렇게 챙기는데, 그냥 전 잠은 잘 자면 좋긴 한데, 그냥 기본만 얘기해요. 12시 전에 자면 좋겠다. 뭐, 내지는 뭐, 잠이 보약이다. 그 정도로만 하고, 제가 먼저 일단은 애보다 먼저 자버려요. 그러니까 아, 예전에 얘가 재발 초기나 막 급성기에는 얘 안 자면 어쩌나 왔다 갔다 하는 소리에 저도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날 얘는 또 자고 없고 하는데 저만 힘들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저는 그냥 일단 저녁약 먹고 자기 방에 들어가면 그냥 12시 전에 자자 그냥 그러고 넘겨버리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냥 좀 두는 편이에요. 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게 참 네, 믿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네, 아이한테 도움을 주는 것 네. 같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딸하고 만약 또 얘가 잠을 못 아들하고 자거나 좀 다르기도 달라. 하고, 만약에 얘가 조금 좋지 않다 하면은 아침에 저보다 더 일찍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음, 음. 요즘에는 저보다 일찍 일어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약간 조금 잘 자는 거다. 믿거려니 하는 마음, 네, 믿거라 하는 마음도 약간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고. 우리 애들이 잠을 안 자고 그럴 때 딸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들은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이 네. 일어날지 내가 자고 있을 때 혹시 밖에 나가서 사고 음, 칠 수도 있으니까 그것 음, 때문에 엄마가 너무 불안해서 우리는 잠을 잘 수가 없어. 맞아요. 그러니까 그치, 공감되는 밖에 저희도 나가지 못하도록. 맞아요. 음, 맞아요. 안 좋을 때는 막 밖에 나가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조금 좋지 않을 때는 막 밖에 나가고 늦게 오고 막 음, 그러는데 컨디션이 괜찮을 때는 막 그렇게 나가진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네. 맞아요. 배짱이님은 어떠세요? 성실한 배짱님은? 이 오늘 주제가 통제와 사랑 사이잖아요. 이 잠과 네. 관련돼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저희 애도 컨디션이 안 좋으면 잠을 안 자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가 차를 타면, 그 멀미 때문에 잠을 자요. 그래서, 차를 태워서 그 당시에 제가 잠을 재워? 예, 그 당시에 애를 잠을 재우려고 차를 태워서 새벽까지 계속 운전을 하는 거예요. 뭐 새벽 3시가 됐건 4시가 됐건 그렇게 아, 운전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애가 잠이 들면 뭐 집 앞에 와서 지하 주차장에서 같이 잔다든가 음, 뭐 그런 음,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수면량을 채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음. 근데 우리 애가 요번에 대학 들어갔을 때 이전에 잠깐 대학을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 대학 들어가면 애들이 붕 뜨잖아요, 마음이. 그래갖고 새벽 2시인가 3시쯤 됐는데 저는 자는 줄 알았는데 여자애랑 통화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제가 문 열고 아직 안 자니? 자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자애가 음, 쿡쿡 웃는 소리가 들리면서 야, 너 음, 엄마 잘해니? 이런 음,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음, 진짜 음, 머리에 뚜껑이 팍 열리는 거 있잖아요. 난 얘 재우려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러는데 이 얼굴도 한번 못 본 새파란 어린 것이 우리 아들을 잠 못 자게 한다고.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그랬던 음, 기억이 나요. 근데 어, 그 생각해 보면 우리 애가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나기에는 이렇게 뭐 연애도 할 수 있고 우리도 옛날에 연애할 때 밤에 잠 안 자고 남자친구하고 전화 통화 오래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도 성숙한 어른이 되어 간 건데, 우리 애 그런 점들을 내가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정말 얘를 어떻게 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를 내는 나 자신을 보면서, 이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어쩌면 내 통제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좀, 저는 이제 교회 다니니까 회개를 좀 했었고요. 그래도 일단은 잠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얘가 밤 늦게까지 잠을 안 잔다는 거는
본인도 알거든요. 잠을 안 자면 자기 병이 안 좋고, 아침에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잠을 안 자는 거는 뭔가 지금 좀 안 좋은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렇죠. 가서, 왜, 잠 안 자네? 왜, 뭐, 어때? 뭐 기분은 어때? 이렇게 좀 물어보고, 그렇게 얘 방에서 좀 꿈지럭거리고 있으면 자기가 좀 어떻다고 얘기를 해요. 뭐가 이래서 뭐 불안했다라든가 아니면 이래서 뭐 너무 기분이 좀 들떠서 잠이 안 오는 것 같다. 그런 음.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 그 얘기들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 어떤 자기의 요동치는 심리가 좀 가라앉는달까? 그런 맞아요. 게, 예. 맞아요. 그런 게 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푼다운 엄마가, 되죠. 맞아요. 너가 잠 자야 되는 거 아는데 잠 못 자서 어려울 텐데 엄마가 도와줄 방법은 없니? 뭐 이렇게 음. 얘기하면 뭐 약을 먹을까? 그러면 뭐 필요시약 갖다 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엄마가 오. 뭐 한쪽에서 저희 애 방이 저희 집에서 제일 넓거든요. 그래서 너 침대에서 자면 엄마가 한쪽에서 조용히 좀 잘까? 엄마 옆에서 좀 자면 너 좀 마음 편안하겠냐? 뭐 이렇게 또 물어본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음, 꼭 잠을 억지로 재워야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우리 그 눈꽃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음. 간호사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음. 도와줄 수 있을지 아. 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음. 아이가 자기의 불안감이나 심리를 이렇게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좀 잠 자는데 도움을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실한 배짱이님은 완전 고수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요. 엄마 입장은 잠을 안 자면 이 다음의 단계를 우리가 알잖아. 특히 조울러 친구들은 잠을 안 자고 나면 다음에 불안도가 높아져가지고 이게 조증으로 학원. 틀림없이 올라가잖아. 그 올라가고 난 뒤에 그 단계를 우리 엄마들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불안해져가지고 마음도 급하고 빨리 재워야 되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그냥 자야 돼, 약 먹어야 돼, 수면제 어디 있어, 막 이렇게 되는데 우리 성실한 배짱이님은 너무 차분하게 잘 대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고수야, 이게 고수. 연습과 그러니까요. 교육이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한테. 제가 가장 바라는 바예요. 만약에 아이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내가 뭐 필요시약을 줄까가 내가 먼저 얘기하지 않고 본인이 약을 한번 먹어볼까. 제가 음, 그냥 가장 베스트 상황은 지금 눈꾸님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병식이 워낙 있으시니까 본인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스스로 약을 챙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진짜 내가 안 좋다고 느껴지면 필요시약을 먹을까? 본인이 알 정도 되면 사실은 저는 크게 걱정은 없을 것 음, 같은데, 아직은 저는 약을 언제까지 먹을 건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아이랑 조금 대립하는 관계가 많아서 그게 가장 고민스럽거든요. 이게 정말 내가 성인인 우리 아이를 진짜 사랑하는데 그 표출 방법은 항상 통제로만 아이에게 보여지니까 그게 너무 고민스럽습니다. 그게 내 마음이 막 급하니까 통제가 저절로 나오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우리 성실한 배짱이님이, 잠을 이제 안 자니까 지금 기분이 어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잠을 안 자니까 수면제를 먹어야 돼. 뭐 이렇게 결론만 그 이야기하는 것보다 지금 상태를 너가 지금 몇 시인데 잠을 안 자네. 이런 이제 인식을 시키면서 기분이 어떻는지 물어보고 이런 단계가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사랑보다는 통제가 더 컸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음. 오늘 대화를 좀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사랑에 가깝게 또 그 아이의 마음, 내 감정이 실리지 않게 조금 내 감정을 빼고 아들한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워낙 또 네, 잘하시잖아요, 보피드 엄마님은. 맞아요. 음, 아무튼 워낙 근데 잘하시는데. 매일매일 저희 이 아둘람 우리 자조 모임이나 이런 어머니들에게 제가 배우는 게 너무 많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진짜 들을 수 없고 예, 친구받을 수 없는데 이게 자조 모임을 통해서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아서 진짜 실패 안 하고 여기까지 그래도 제발 없이 온 게 너무 감사하고 매일매일 저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오늘 이 수다를 듣는 다른 어머님들도 저희 수다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들 마무리 멘트 한마디씩 해주시겠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60대가 넘다 보니까 이제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이제 다른 분보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어릴 때부터 통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비슷하게 내 자녀도 똑같은 방식으로 통제를 하는 것 같아. 근데 본인은 못 느껴요. 내가 통제를 하는지, 받는 맞아요. 사람은 통제를 받는다고 느끼지만은, 하는 사람은 이게 사랑인 줄 알고, 이제, 통제를 음, 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자녀를 성인인데, 통제를 하지 않나. 이제, 특히 이제, 너는 병이 있으니까 엄마가 어떻게, 잘하는 엄마의 경험으로 이렇게 하면 괜찮을 거라 이렇게 제시하고 이런 방법이 아직도 우리 자녀를 통제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걸 통제를 안 받은 걸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많이 배워가지고 우리 자녀한테 통제 안 하는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썸머님은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저는, 아이들을 사실 통제 없이 되게 이제 키워왔는데, 아이들은 또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오히려 발병하고 나서 너무 이제 위험 요인들이 많다고 보여져서 통제를 조금씩 시작한 사실은 경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경계를 긋는 게 참 어려운 작업인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은 보통의 경계보다는 조금 이렇게 넓고 약간 낮게, 낮게. 경계를 그어야지 약간 좀 이 아이들을 더 넓고 낮게, 해야지 조금 더 이 아이들과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런 지론이 조금 잡혀가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성실한 배짱이님, 이제 우리 마지막 멘트 할까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솔직한 엄마들의 이야기, 엄마들의 아니, 제가 너무, 여기 완전 다 고수님들이신데, 좀 아는 것처럼 얘기해갖고 너무 지금 쑥스럽고요. 어쨌거나, 우리 마음, 우리가 지금 자녀를 향하는 이 마음이 정말, 정말 사랑이잖아요. 너무너무 진, 사랑이잖아요. 찐사랑이죠. 네. 근데 그 사랑이 아이들한테 꿉깃꿉깃한 신문지에 접혀져가지고, 받아지는 선물이 아니라 포장도 좀 그럴싸해서 아이가 받으면서도 기분 좋은 그런 선물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도 매일매일 정말 돌을 닦으며, 엄마들한테 많이 배운 덕분인데요. 아이고, 참. 아무튼 여기까지 이렇게 절 좀 성장시켜 주신 엄마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음. 오늘도 너무 유익한 수다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가 더 재미있는 주제로 만나기로 해요. 또 한 주 잘 지내고 우리 행복해요. 매일매일 버텨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